안녕하십니까. 끝의 이종호입니다. 오늘은 요 전에 얘기한 사상 최강 고구려의 비밀 중에서 수나라와의 전투를 이어서 하는 이제 당나라와의 그 혈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죠. 그런데 워낙 그 잘 알려진 얘기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구려가 가장 강력하게 싸웠던 게 이제 당나라하고 하는 얘기인데, 이 당나라하고 싸우는 거는 아주 그 여러 가지로 에피소드도 있고 비하인드 스토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얘기가 첫째로는 이 수양제가 수나라를 이제 통일한 거죠. 중국을 통일했는데 그게 진시황 다음으로 두 번째인데, 이 수나라가 수양제가 고구려를 냉뜩 먹으려다가 아유 그냥 피박살이 났어요. 근데 이제 배탈이 났는데 탈 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박살났을 정도가 되는데, 이때의 수양제하고 이연호구가 그 이종 사총 간 동골과 뭐 어쩌고 저쩌고 서로 같은 친척이나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제 수양제가 이 고구려 치다가 바가지를 팍 써갖고 이제 피살이 돼갖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당나라를 이연이 당고조가 세웁니다. 당고조가 세웠는데 626년 이럴 때 당태종이 즉위하는데, 요게 이 당태종이 아주 헷갈리게 즉위해요. 뭐냐면 장남이, 그러니까 형이죠. 이건성이 황태자라고 있고 삼남이 이용길인데, 요게 둘째 아들의 당태종이 살해를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현모분의 이제 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당태종이 그래도 일은 잘한 거예요. 이렇게 잘 해갖고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을 만들어서 당이 전 세계를 갖다가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문화혁명 전까지 중국 역사상 가장 왕초 황제가 누구냐 할 때 당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바뀌어갖고 진시황제가 짱이 됐죠. 진시황제가 짱이 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중국에 수없이 5, 16, 9 어쩌고 저쩌고 자글자글 하고 나중에 그 할 때에 중국을 진정으로 하나로 통일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중국이 얼마나 그 소수민족 이런 거에 갖고 말들이 많으니까 짜샤 이 진시황 정도 이렇게 해갖고 좀마 어른말 좀 따라 이렇게 해서 진시 황제가 제1호가 된 거예요. 당태종이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 주르륵 나오겠지만, 당태종이 되자마자 수나라가 망한 이유를 알거든요. 이게 간단하게 말해서 고구려하고 싸워서 피바가지를 썼는데, 지도 고구려는 살려둘 수 없지만 시간을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수나라가 고구려하고 피박살이 나느냐고 수없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전력의 인원의 문제가 있으니까 당태종이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휴전하자. 30년만 휴전을 하자는 겁니다. 그게 30년 휴전이라는 게 1세대거든. 20년에 30년 애새끼들 쫘르르 나타보면 그 죽은 사람이 복원이 되거든요.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 그 당태종이 헛소리는 아닙니다. 그러지만 당나라의 기본 개념이 그겁니다. 뭐느냐면, 여기에 갖고 나중에 이제 얘기지만 뭐 626년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631년에 당에 하고 고구려하고 우리 같이 놀자. 그게 사인을 해요. 그 이제 그런 적이도 있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618년에 640이니까 어느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당나라가 전력이 좀 생기니까 고구려를 두들겨야 되는데 명분이 있어야죠. 명분을 딱 영계소문이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당태종게. 이거 얘기가 뭐냐면, 영계소문이 영유왕이라고 중신을 살해하고 보정왕을
추대하는데 보장왕이 영계서문의 동생입니다. 하여튼 다 해먹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옛날에는 짱이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대망리지가 되는데 이게 총리 정도보다는 좀 센 건 거 보더라고요. 이제 심해 실권에. 그러니까 당태종이 이제는 이제 시간도 30년도 되고 그러니까 고구려를 쳐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 고당 전투의 큰 배경으로 계속 남는 거예요. 당나라 초창기 수대 전성기의 3분의 1 총인구 600여만 호에 불과하므로 인구 증가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은 전략가이기 때문에 아주 그 당시는 남들이 보지도 않는 아주 거지같이 조그만 나라인 신라가 고구려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라하고 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치고 위에서 두들기겠다는 건 이제 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요. 당태종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원정을 내갖고 지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때 강력한 데가 지금 예를 들어 북돌골미 서방정이나 고창국 등 이게 뭐 도낭 뭐 이런 데 있는 데입니다. 이런 데를 완전히 점령을 하고 이 토번, 이게 사실은 이 당시에는 토번이 당나라하고 맞붙을 정도로 이게 큰 나라입니다. 그래갖고 연합을 해갖고 내부를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딱 정리를. 이 다음서부터 할 일이 뭡니까? 이제 이 고구려를 딱 저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곧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가는 게 아니라 일단 고구려의 전략을 알아야 되거든. 고구려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직방난중 진대덕을 고구려에 파견하는데 이 사람의 임무가 뭐냐면 지도 제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거리 재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삼국사기에 하면 진대덕이 나와서 삼국사기에 써 있는 겁니다. 뭐냐면 지경으로 들어와서 이르는 성원마다 관수들에게 비단을 빵빵 주면서 나는 우아하고 산수를 좋아하니 이곳에 좋은 곳이 있으면 나는 구경만 하겠다. 그러니까 뭐 전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구경만 해서 경치 좋은 데만 안내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고구려 사람들이 쩌르륵 하고 안내를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안내하면서 거리 측정하는 거예요. 자기 군대가 가면 이게 몇 리냐 어디마다 이렇게 해갖고 한인으로서는 수나라 뭐 종군아와 죽자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양반이 보고서를 이제 당태종한테 낼 거 아닙니까? 그때 보니까 이런 소리가 기본이었어요. 이 사람이 간 이유가 신성에서 남소성 가는데 70리, 평양성에서 국내성 670리, 거기 평양성에서 오골성이 700리, 안시성에서 은성까지 100리, 평양성 압록수 450리. 이 양반은 전투적으로 해갖고 가갖고 다리품만 판 거예요. 이렇게 당태종이 철저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진대덕은 고구려의 도로, 지세, 산세 등을 파악하는 염탐자들, 현대로 따지면 제1급 간첩입니다. 이런 철저한 준비를 거치고 고구려를 침공을 준비하는데 이게 당태종이 얘기하면 나는 수나라하고 수양제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수나라가 피박살난 이유가 뭐냐를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토를 한 게 바로 이겁니다. 당태종이 고구려 침략을 할 때 뭐 하느냐면 제일 먼저 고구려를 빌미를 받아야 되거든요. 뭐냐면 내가 칠 수 있는 거를 빌미를 받는데 그 빌미를 하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당시로는 신라를 괴롭히지 말아라 우리하고 잘 나가는데 그 당시에는 지방 토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신라가 아주 적은 적이었는데 거기에서
신라를 건드리지 말라. 건드리면 네 반쯤 죽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영계서문이 이 짜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고구려가 신라와 간극이 벌어진 지는 벌써 오래다. 지난번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신라는 그 틈을 타 우리 땅을 500리나 먹었다. 예, 그래서 그 성읍을 모두 차지했으니까 그 땅을 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신라하고 뭐 건드리고 아니고 얘기가 안 된다. 그랬더니 당태정이 사신을 또 보내요. 경고 차원. 그랬더니 영계소문이 장엄을 체포해갖고 뭐냐 감옥소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이제 완전한 그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확보를 놓은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뭐냐? 영유왕을 그 영계소문이 살해를 해서 이를 응징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백성들을 구원다. 고구려에.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 때 전사한 백성들의 원수를 갚아준다. 가장 중요한 게 사방이 크게 평정되었는데 오직 고구려만 평정되지 않았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라는 거죠. 이게 얘기가 하는 게 고구려가 중국한테 할 얘기랍니다. 이 얘기가 뒤에서 다시 한번 하죠. 그래서 이 수나라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그래갖고 한 얘기가 뭐냐면 수양제의 폐위는 그 전투병과 정병과 오합지졸을 동원해갖고 모두 함께 잡아서 군사 400만 명을 뭐 투입했더라고 그러는데 진짜로는 수십만 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당태정은 이런 거 다 밥 줘야 되거든. 이런 짓을 왜 하느냐. 당태종은 그래갖고 10년간 이미 철저히 훈련시킨 20만 명만 차출합니다. 고구려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런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수나라 작전의 실패가 결정적인 게 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고구려는 산성으로 돼 있는 수많은 게 200개나 되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도외시하고 변경을 도외시하고 곧바로 대군으로 평양만 먹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평양으로 갔다는데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보급선이 끊어지고 후원군이 없었으니까 망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다 이거죠. 자기는. 그래서 당나라는 평양으로 직행하지 않고 먼저 요동에 있는 각 고을을 먼저 점령한다. 이게 고을을 점령한다는 게 성을 점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결정적인 또 하나인데 수나라는 진군 중 자기가 먹을 양식을 장병이 각자 지참하는데 너무 힘들으니까 막 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안 한다. 말하자면 해군이 식량을 공급하기로 계획을 하는데 물론 수나라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작살이 난 겁니다. 수나라가 해군이 고구려군에게 패배해서 식량 확보에 실패했는데 여기는 똑같이 해군을 갖고 갑니다. 여기도. 그런데 방법론이 달라요. 뭐냐? 예전에는 이렇게 그 배낭에다가 장병 하나당 그 쌀을 줘서 그냥 메고 가게 했는데 얘 때는 어떻게 했냐? 소, 말, 양 등을 각 장병에게 줘갖고 이동을 해서 그러면서 분배해주고 말로 이동하고 양식도 서로 운반을 하는데 필요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그 소, 말, 양을 잡아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수군으로 하더라도 완전히 하고 있다. 이게 뭐 당태종이 보통 사람입니까? 또 하나는 이게 아주 결정적이다. 한국으로는 이런 걸 몰랐어요. 그 당시에. 뭐냐면 수양제는 오로지 수나라 군대하고만 가서 들이붙었다. 그러니까 이 고구려한테 뭐 그 전투에서 짐은 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당태종은 이러질 않고 신라와의 협약을 해갖고 고구려를 협공을 한다. 신라가 큰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관 그래도 버티는 적이니까 계속 싸우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연합훈련을 하겠다. 그래갖고 전투를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인원구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 수나라에 비하면. 당군은 정예군 6만 명으로 유주에 집결해갖고 총사령관 이재명이 지어오는데, 여기에서 그러고 당태정은 친정군 20만 명, 그러니까 한 25만 명에다가 장량의 수군 4만 3천 명 오니까 한 30만 명 정도 갖고 고구려를 갖다가 이제 공격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수나라가 100만 뭐 이렇게 허구한 거에 비하면 이 사람은 완전히 정예병으로 해서 특공대하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고구려도 멍충입니까? 전투라면 역전의 용사인데, 그러니까 그 동태가 이상하거든, 당나라가. 이때에 이제 사실은 좀 고구려에서 분란이 있는데, 여하튼 영계 소문은 고구려의 천리장성을 축적하고 아주 징그럽게 길게 이게 쌓는 게 뭐 그래갖고 영계서문이 망한 이유가 장성 쌓다가 망했다고 그러는데, 좌우간 장성적으로 고구려도 인구는 있어갖고 200의 상성을 기반으로 20에서 30만 상비군을 보유해갖고 30만 대 30만 대 맞짱 뜨자. 그런데 여기에는 고구려는 그 자랑 기병에다가 개마무사가 있거든요. 이제 맞짱 뜨는 이러한 준비를 해 가면서 이제 보면, 이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데가 전투를 하는데, 와서 쭈르륵 해서 제일 먼저 신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성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성이 왜 유명하냐? 여기서 보시면 이세족의 제일 해갖고 신성으로 오고 당태종을 밑들었는데, 신성이 지금도 그러지만 거기서 철이 나오는 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최대 철광석이 있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 철을 이거를 갖다가 막아주는 데가 안시성입니다. 요쪽으로 있는 게 전부 다 자원적 하는데 철하고 석탄하고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당태종이 이걸 모릅니까? 그래갖고 총알같이 신성을 공격을 합니다. 이때에 뭐 하느냐면, 고구려도 이거가 가장 중요한 데이기 때문에 신성이 나중에 궁극적으로지만 고구려 초창기에서 단 한 번도 뺏긴 적이 없습니다. 해서 악양 출발해갖고 북경으로 해서 신성에 공방자는데, 지금은 신성을 이제 고위산성이라고 그래갖고 그랬는데 이제 공격에 실패를 합니다. 지금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데인데, 가서 직접 가보니까 입구인데 이게 신성 표지석도 그냥 떨어져 있고 그래요. 이게 고구려에서는 이게 총력전을 하는 데는데, 이때에 하여튼 신성적일래 갖고 고구려에서 이걸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하는 거는, 여기서 보면 신성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못하니까 바로 밑에 있는 계모성으로 들어가요. 네가 이제 나중에 보자, 이 자식아. 다시 돌아오면 니들은 죽었어, 이제. 그러니까 고구려는, 나중에 보자는 놈 무섭지 않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돼갖고 계모성으로 가는데, 계모성이 말하자면 피박사지 납니다. 인구 2만호가 포로가, 그러니까 거기는 일단 성에 있는 사람 몽땅 다 포로가 돼, 다 죽이든지 말든지, 그 당시에는 그랬으니까. 그래갖고 양곡이 10만석, 이게 보통 2년 동안 양식이기 때문에 일단 점령하면 어마어마한 양이 됩니다. 신성을 못 치니까 계모성으로 가서 계모성을 이제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장사가 지금 초장부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제 이때에 대자가 보니까 계모성을 먹었으니까 그 중간에 있는 데가 매우 중요한 데가 요동성입니다. 이 성에, 이건 평지에 있는 데거든. 지금 요동성이 개발이 돼 갖고 제가 여러 번 찾아갔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쯤 될 거라도 한 300리 정도가 여기쯤 있어요. 이거 워낙 큰 데니까. 요동성에 바로 오는데 여기가 요양이고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해성, 요양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고조선의 후기의 그 핵심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동성을 공략을 한다고 그러니까 영계서문이 신성 그 병력을 4만 명 안 잘라졌으니까 그래갖고 요동성으로 급파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됐을 때 뭐냐면 단군의 숫자가 처음에 많지 않고 그래 이세적의 주력이 그 미도착해갖고 그 또 당태종의 군대가 요하에서 발목 잡혀서 고구려가 아주 그냥 당군을 피박살을 냅니다. 그랬는데 여기에도 당에도 장군이 있게 마련이에요. 도종이 이게 이제 왕인데 도종이 도주하던 중 고구려 협전 발견해갖고 고구려 기습을 해갖고 이게 완전히 피박살이 납니다. 여기에서. 오히려 고구려가 피박살이 나죠. 당나라에서 매우 이게 준비를 많이 한 거야. 당태종이 30년을 준비를 한 겁니다. 너 두고 보자 이러면서 해갖고 신형 포차는 300근짜리 돌을 300번 오는데 고구려의 자랑이 맥궁이거든. 그럼 멀리 가는데 그거는 250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동군이 이거 자체에서 요동성이 함락이 됩니다. 포로 병사 1만 명, 민간인 포로 4만 명, 그 다음에 군량미 50만 이렇게 이제 돼갖고 뭐 당나라가 아주 그냥 장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잘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한 데가 바로 배감성입니다. 이게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 내용전인데 이 배감성이 여기서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요건 들어가는 입구가 딱 한 군데예요. 그리고 딴 데는 전부 다 이래요. 이게 삼면이 배감성이 거기다가 이게 그 산성을 쌓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게 쌌어요. 이건 아주 철옹석인데 근데 이게 반란이 일어나는데 성주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갖고 당태종한테 납작 머리를 숙여갖고 그냥 이게 이 천혜의 그 요새가 넘어갑니다. 당태종이 이게 손보름에 항복을 하니까 배감성주를 그대로 놓고 인정을 해줘요. 아주 짜셔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영계서문이 이제 당나라가 피박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손보름은 모가지를 쫙 자르죠. 그래서 배감성까지를 되는데 이제 이 다음에 본격적인 게 나오는 게 그 유명한 안시성입니다. 보면 어디서 저기를 오느냐면 근황성하고 여기를 오골성을 치자. 이제 여기에서 지금 요동성까지 먹었거든요. 저 배감성까지 먹었거든요. 신성만 못 빼고 근황성은 밑에 있고 이게 이제 비사성 저기 오고 그 다음에 오골성 오는데 그래야지 평양으로 직결을 하니까 일로 가자 그랬더니 똘마니들이 악을 박박 쓰고 반대한 거예요. 왜냐 위치로 봐서는 말은 되는데 안시성이 있단 말이에요. 안시성을 건너갖고 이 밑으로 근황성이나 오골성으로 했으면 만일 안시성에다가 영계서문이 그 인원을 파견하면 피박살이 난다. 이래갖고 이걸 바꿉니다. 전력을 당나라 진영에서 이견이 발생해서 근황성과 오골성이 중요한 거는 안다. 그러긴 하는데 안시성을 갖다가 허지를 않고 거기다 신성이 있단 말이에요. 신성이 피박살은 났지만 신성은 고구려의 그 가장 큰 강력한 데기 때문에 신성이 함락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만일 뒤에서 공격을 할 때 안시성하고 합할 때 그러면 이게 당나라고는 뭐 깨갱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면 뭐 방법이 없죠. 그러면 안시성을 공격하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안시성이 매우 중요했어요. 지금 봤더니 뭐 안시성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이유가 안시성이 천산산맥을 등지고 요동망의 어귀에 있는데
요충지로 고려에 경과하는 요새인데 여기 기복에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지만 토성입니다. 이것을 여러 개의 산을 환영으로 묶은 고로봉산성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선의 정상들을 다 연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갖고 이게 요동반도 서남평야지역을 관할하는 전략적인 요충지에다가 잘 잡으면 철광이고 신성이고 뭐 이런 데를 지켜주는 데죠.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는 이제 철은 뭐 저는 뭐 해성이 이 고조선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당군 할아버지가 기가 막히게 좋은 자리를 준비하신 거예요. 해성이 마그네슘이 지금 세계를 석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당군 할아버지가 아주 좋은 데를 몇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6월 20일 당나라의 주력이 안시성 교회에 도착하는데, 이때에 전투하기 전에 매우 불리한 게 고구려한테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영계소문이 안시성을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북부욕살 고연수와 남부욕살 고해진지에서 15만 명의 지원명을 해서 급파를 합니다. 아유, 영계소문도 뭐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 대망리지오고 뭐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5천 명 이상의 말갈명, 이게 말갈이 있다는 것이 이제 고구려가 흉노의 선호 짱을 한 이유를 그 중국이 인정하는 이유인데, 여기에 욕살이라는 것은 여러 성을 관장하는 광역 행정망의 책임자인데 고구려는 5부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2부입니다. 2개 부를 안시성을 위해서 급파를 한 거예요. 그 중요하니까. 그랬는데 글쎄 고연수가 이 자식이 첫 전투에서 대패를 하더니, 대패한 것까지는 좋은데 장병 3만 6천 명과 당태종에 항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당태종의 고구려 지휘관 등 고구려 3,500명은 당나라는 거 압송을 하고 이제 전시도 좀 해이죠. 그리고 말간병이 한 5천 명단에서 3,300명은 모두 생매장을 했다는 거예요. 말갈이 워낙 흉노에서 아주 강력한 부대였거든. 그게 고구려고 있었으니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나중에 얘기가 되는데, 이런 문제가 이제 이거 역사학자들의 야금입니다. 역사학자 얘기냐면 이때의 고연수가 했는데 당태종의 이상한 행동이 나왔다 이거예요. 이 양반이 당소에 보면 항복한 고구려 병사 모두 석방을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전투를 들어가는 직전에. 그랬더니 이 황원문갑 박사는 이게 완전히 이거 사기다 이거예요. 거짓말이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고연수의 장병들이 모두 당으로 이렇게 투항했을 리가 없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수없이 해서 게릴라전을, 뭐 고구려가 워낙 잘하는 게 게릴라전이거든. 그러니까 게릴라전하고 그러니까 이들 병사가 당에 합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영계소문이 그런 데는 짱이거든. 유격전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고연수의 항복에 따르지 않는 병사가 많이 있으면 이를 숨기기 위해서 당태종이 풀어준 걸로 지들 마음이지 뭐. 그랬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이 고구려가 고연수의 패배로 얼마나 타격을 크게 맞았느냐. 안시성 전투 때문에 당군이 노획한 말일만 3만 필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 거기다가 이 소가 5만 마리, 명관계가 5천 개, 이게 갑옷들입니다. 이런 거. 그러죠? 기타 장비가 5천 점이, 이게 그냥 고구려가 그 주력 부대의 몇 분의 1이 날아갔을 정도니까, 이거는 특별히 다른 데고 다른 건 이제 주력이 안시성을 들어가려다 이제 개판이 되니까. 그러니까 더욱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고연수가 해갖고 피박살이 났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산성들 이런 게가 당태종을 쪼르륵 쫓아가갖고 항복한 거예요. 쪼르륵 쫓아가서 항복. 이래갖고
인근 산성들이 그냥 거의 점령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 고구려의 장점이 나옵니다. 이게 역시 그 백전의 용사들이 있거든. 그게 뭐냐? 주민들이 모두 도망쳐서 수백 리 사이에 인가가 하나도 없었다는 이런 당나라의 얘기가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얘네들이니까 고구려는 청야작전으로 일하느라 모든 거고 튀었다 이거죠. 저 우물도 맞고. 그 하여튼 뭐 이렇게 하니까 고구려는 이 저 산성자 그런데 2년치를 항상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 준단 말이에요. 전력으로. 그러니까 토끼기만 오면 되고 그러는데 안시성은 버티는 거예요. 안시성이 항복했다면 지금 얘기할 것도 없지만 좌우간 안시성에서 해갖고 먹는 거는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2년치는 비척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전투가 되는데 이 당나라가 맹추니까 당나라가 글쎄 그 따져보면 6월에서 9월까지 혈투를 하는데 이 무기들을 보세요. 이게 당나라가 만든 겁니다. 이게 지금 저 그 안시성에 그 영계서문 촬영장 거기서 찍은 건데 문경에 있습니다. 촬영장인데 이렇게 갖고 올라가는 거 그래 갖고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사실은 고구려도 이 정도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당태종이 이제 딱 폼나게 이제 그 안시성만 빼고 나머지들이 그냥 촐랑촐랑 다들 항복하고 오니까 뭐느냐면 안시성을 이제 저기 하는데 고구려 국민은 당나라의 지연장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하면서 수왕막을 만들어요. 이제 안시성을 이제 점령을 했다. 이제 금방 점령을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고구려 안시성에서는 끝까지 뭐느냐면 9월 달까지만 버티면 당나라가 철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석 달만 버티면 된다. 이거 아니까 약을 박박 올립니다. 그래갖고 심의전은 그래서 당태종에게 성문에서 야 이 개자식아 뭐 이래갖고 소리 박박 질러오니까 얼마나 이세적에 화가 나니까 하여튼 안시성을 점령하면 남자 새끼는 한 놈도 안 살려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안시성의 고구려는 이제 잘 알지만 개마무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릴라전 하는 데는 고구려를 능가하니까 치고 빠지기는 하는 거 양의 인원도 적지만 뭐 이래 갖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좌우간 무기들 왕창 가지고 와 갖고 이제 그 안시성 저 먹겠다. 3개월 내로 했는데 이게 안시성의 지원군이 피박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방어를 하면 당나라가 철수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 안시성이 점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보니까 그 놀라운 작전이 나옵니다. 얘네들이. 뭐느냐면 이 고구려는 밑으로 땅을 못 파거든, 땅굴로. 이러다가 보니까 땅굴을 못 하니까 토산을 만드는 거예요. 요게 그 안시성이에요. 이 토산을 만들어 갖고 요게 이제 부교를 놓으면 넘어가는 거거든. 이게 그 뭐 이스라엘 뭐 마사다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땅굴이 아니면 토성을 하는데 연인을 50만 명을 동원해 갖고 2달 만에 이 토성을 만든 거예요. 지금 현재 이 토산이 있었다는 건 위성에서도 찍혔다고 그럽니다. 이때는 게 그게 이제 나왔는데 고구려도 성벽을 굳혀놓고 그랬는데 이게 장사가 잘 저 당나라가 안 되다가 하니까 공격하기 전날 토산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뭐 저 안시성 영화를 보면 이 밑을 저 고구려가 땅굴을 뚫어갖고 요거를 작살내갖고 마지막 공격하기 전에 이거를 무너뜨린다 이런 카더라가 있어요. 그래갖고 했는데 이때의 고구려의 장점은 뭐냐면 이게 무너지니까 고구려가 총력전을 해갖고 이걸 점령해버린 거예요. 오히려 얘네들이 2달이고 뭐 그냥 고생
막말로 그냥 그야말로 왕창 해놨는데, 아, 글쎄 무너지는 거가 고구려 대군이 가서 이거를 고구려가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전투가 되겠어. 이게 좀, 당태종이 얼마나 우라통이 터져요. 그런데 마침 요거 총 책임자가 그 무너질 때 현장에 안 있었다고 그래갖고 부보계를 참수를 합니다. 당태종이. 그러고서 죽인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고구려를 이렇게 방방적으로 하니까 죽인다니까 뭐냐면 3일간 총공격을 합니다. 토성이 무너져도 고구려가 버티니까 그냥 그 날짜로 철수를 합니다. 이게 당태종도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 이유는 있어요. 이게 그 하늘도 고구려를 도운 거예요. 그냥 갑자기 추워지는데 한 번 추우면 영하 20도 30도 뭐 이건 뭐 그야말로 간단하게 넘어가거든. 한 30도 40도 오는데 이러다가 보니까 그냥 그대로 했는데 뭐 연극의 한 장면 많이 나오죠. 삼국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양만춘이 싹 올라가갖고 잘 가시오 당태종 그랬더니 당태종이 아 자식 그래갖고 참 거지 같은 놈 정말 미워는 죽겠지만 그래도 비단 100피를 줬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채호 선생은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럴 리 없다 이거예요. 지들 뭐 그러니까 마음대로 썼는데 여기서 아주 큰 저기가 있는데 안시성 성주가 양만춘이냐 이거는 불확실합니다.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 그때에 있는 양반이 양만춘이 뭐 성주는 있었는데 성주가 양만춘인지 여기는 지금 아주 헷갈립니다. 그거는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주 뒤에 이게 성호사설이니까 그냥 3000년 후에 상당히 뒤에 나오거든요. 그 하맹춘이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명나라니까 지금 얘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좌우간 여기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토창민 전설의 단지 신청원은 이때에 그 당군이 이제 도망가면서 이렇게 개마무사고 뭐 이런 데가 이제 들어갔을 거예요. 이럴 때에 뭐 태종이 화살을 맞았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워낙 급하다가 보니까 이 양반이 이제 서림규가 뭐 많이 나오죠. 서림규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당태종이 아주 이상한 퇴각을 합니다. 퇴각을 하는데 원래 중국과 고구려의 쟁패지가 묘한데 여기에 이거 아주 유명한 이렇게 갖고 요택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서안평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지금도 비가 오면 엉망진창으로 그냥 습지가 돼 버리는데 지금이 요건 얼마 전에 찍은 겁니다. 당태종일 때는 뭐 이런 제방 같은 게 없었으니까 아주 엉망진창이 되는데 이 고구려군이 추격을 하니까 이 양반이 총알같이 튀어가는데 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그래서 요택으로 갔을 거다. 아까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삼국사기에 나와요. 황제는 10,000명의 군사위가 풀을 베어 진흙길을 메고 요택이 그냥 습지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엉망진창으로 해갖고 여기에다가 또 일찍 기후가 나빠져서 바람과 눈보라가 일고 엉망진창으로 돼갖고 이때에 유명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당태종이 위징이라고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걸 알았다면 나를 공격하지 말라고 좀 만류를 했을 거다. 그랬는데 뭐 다 한 다음에 이럴 정도로 해갖고 고구려는 청야작전의 전용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쭉 했다가 얘네들이 요택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유명한 기만부대들이 들어갔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이상한 게 무슨 소리냐면 비사성을 점령을 했거든. 당태종이 처음 공격을 할 때. 그랬는데 그 다음에 수군이라는 데의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럼 수군 있는 때로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수군이가 고구려한테 완전히 피박살이 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수나라의 수양제도 그때 수군이 그냥 박살이 나서 군수품을 이제 확보가 잘 안 돼갖고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걸로 해서 요택으로 그냥 도망간 거 아닌데, 이러는데 이게 요택이 뭐 그대로만 저기 됩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왜 그 당태정이 피박살이 나느냐. 근데 고구려가 어디까지 쫓아갈 거 아니에요, 추격을. 지금 그 많은 학자들은 어디로 보고 있느냐 하면 북경까지도 추격을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게 뭐 저 사실은 고구려에서 북경이 먼 데가 아니니까. 그리고 수군도 여기에 보면 오더라고 해서 아주 박살났다는 걸로 보면 완전히 고구려에 의해서 당나라가 이제 망했다. 그래서 비사성을, 그런데 고구려가 그 확보를 한 건 아니지만 얘네들의 그 함선이 500대가 있었는데 동원이 안 된 거죠. 당태정이 만리장성 끝에 있는 뭐 저쪽이 아닙니다. 이뮤관에서 태자의 마중을 받고 처음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그만큼 그냥 하면서 도망 다녔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퇴각이 저거였는데, 그래서 고구려가 뭐 완전히 진주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 당시에 당나라하고 전투할 때 북경 인근에까지, 이게 이제 연개소문이 흐르는 거니까 전체로 큰 틀에서 보면서 이 고구려 군대가 중국 깊숙한 데까지 해서 당태종을 쫓아갔을 거다. 이러니 당태종이 가만 놀래지 않으면 이제 지가 당한 거거든. 처음은 잘 나가는데 청야전투라는 게 워낙 고구려가 만만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른 겁니다. 여기서 또 다시 이게 보면 이게 서한평 아니에요. 이게 지금도 그런데 옛날은 더운 거죠. 이게 뭐 보면 옥수수 밭이 되면요, 여기서부터 갖고 눈 좀 좋은 사람이면, 눈 나쁜 사람은 하루 종일 먼 데 가도 이 옥수수 밭이. 그런 데를 이게 서한평이 이제 이런 걸 해서 요택을 해갖고 그냥. 자, 이러는데 저 당태종이 으글으글 안 썩습니까? 반쯤 죽여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으글으글 그러니까 당태종이 어떡합니까? 그러지만 이제 작전을 바꿉니다. 뭐냐면 1차 전투 패배 후 수나라와 같은 대규모 공격을 자제하고서 자기들도 게릴라전을 하는 거예요. 게릴라전으로 가명으로 고구려 국력을 소모하는데, 이래갖고 647년에 이세적동을 시켜갖고 고구려를 공격을 하는데 실패해요. 그 다음에도 설만철로 압록강 하구의 박작성으로 매우 유명한 데입니다.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큰 데죠. 실패합니다. 649년에는 아무리 그래도 연개소문 가만둘 수 없다고 반쯤 죽인다고 그래갖고 대군을 동원 안 한다면서도 대군 동원했다가 동원 명령을 내리는데 이제 그 당태종이 5월에 죽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고구려 침공을 중지해라. 아비의 실패를 되풀이하면 사직을 지키기가 어렵다. 수나라처럼 당나라도 망한다. 이렇게 위언을 했다고 그러는데, 뭐 좌우간 이게 당태종이 이게 전략가 아닙니까? 당태종이 사망하는데 도대체 왜 죽었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병명이 너무 개판이야. 황제 병명이라는 게 수없을 수가 없거든. 사서마다 다르는데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걸로 뭐 그렇게 보면 그 병명을 안 가르쳐 주려고 본다고, 뭐냐면 뭐 능망염 장티푸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화살의 도구로 해갖고 죽은 게 아니겠느냐. 타임머신으로 가갖고 뭐 당태종 만나봐야지. 죽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는데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그랬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위징입니다. 위징이 아주 매우 그 중국사에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러는데 우라통 터지는 게 이제 연개소문 나오고 뭐 그러는데, 연개소문 소연 적었는데 연개소연
동생입니다. 영계소 그 장군이에요, 쟤도. 소연 영계소문이 20번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수어구 당나라하고 싸워서 청야 전투로 유인 오는 거 빼놓고는 막상 전투에서 치질 않았어요. 고구려에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고당 전쟁 종료 후 668년에 당나라의 영계소문의 아들 남성입니다. 남성이요. 요 자식이 글쎄 아버지가 죽자 그냥 당나라 고종한테 그냥 황박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그 동생은 신라에 가서 황박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전투로 망하지를 않은 거예요. 이게 다 없어진 거죠, 이거. 이게 한국이 따지고 보면 가장 우라통 터지는 역사의 한 페이지라는 겁니다.